지난 시간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했었습니다. 포물선이 되는 거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을 다루게 될 겁니다.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할 거고요. 교과서는 28쪽에서 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조금 천천히 나가도록 할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한번 관련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공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방향과 각도 세타인 각도로 V0의 속도로 던져진 상황입니다. 공기 저항과 각종 마찰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겠고요. 중력만 작용합니다. 중력만 일정하게 연직 아랫 방향으로 mg만큼 이렇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크게 보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만을 받아서 물체가 운동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두 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할 건데, 축은 요 수평 방향 축하고 이걸 x축이라고 둘 거고요. 연직 방향의 축 y축으로 두고 요 두 방향으로 분해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초기 상태부터 조금 분해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초기 속도도 x 방향의 초기 속도, y 방향의 초기 속도 분해해서 각 방향에 대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속도가 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그 속도의 크기는 V0인데요. 얘를 이제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번 해서 할 수 있겠죠. 이거 막대기라 생각하고 빛을 비춘다 그랬죠. 빛을 이렇게 x축과 나란하게 비추면은 y축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y축과 나란하게 비추면은 x축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이 각각의 그림자가 요 V0 초기 속도의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x축 방향 성분부터 해보면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되고요.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V0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에서 이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게 그 x축 방향의 초기 속도고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물체 운동을 분석할 겁니다. 이 공이 던져진 순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가 되니까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됩니다. 높이가 되겠고요.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빗변의 길이에다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를 곱하면 높이가 되죠. 그래서 그게 V0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속도를 x축 방향의 초기 속도,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알고 있는 거고요. 초기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0으로 잡을 거예요. 0,0. 그래서 x 좌표도 0, y 좌표도 0. 이게 초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초일 때 정보는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체가 임의의 t초가 지났을 때 어느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는지,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까지 알면 이 물체 운동을 모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출발점은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따라서 첫 줄이 제2법칙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제2법칙, y축 방향의 제2법칙을 각각 따로 적어볼 겁니다. 그럼 x축 방향의 제2법칙을 적어보면 MA는 마 쓰면 된다고 그랬죠? MA 아주 삭막한 분위기인데요. x축 방향의 가속도라는 의미에서 가속도 밑에 첨자로 x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이제 철수 아니고요는 안 할게요. 이제 여러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없애는 걸로 0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가속도는 결정이 됩니다. x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죠. 그 마저축 분석해 볼까요? 한 거. 이 x축 방향의 가속도 0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x축 방향의 속도도 0초일 때 속도가 같아요. 0초일 때 x축 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임의의 t초일 때 속도는 어차피 0초일 때 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가 유지됩니다. 쭉. 이 속도로 쭉 갑니다. 따라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도 간단하게 구해지죠. 이 속도에다가 그냥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위치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x축 방향의 물체 운동은 다 분석했어요. 위치 알고 속도 알잖아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그래서 x축 방향의 정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물체는 가속도가 0이라는 정보로부터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속도가 같을 등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뜻이죠. x축 방향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럼 x축 방향 운동은 다 분석했고요. y축 방향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축 방향에 ma=f를 써볼 텐데 그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위쪽 방향인데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초기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많이 잡습니다. 자, 그럼 얘는 MAY는 요건 마 쓰면 된다 그랬죠? 그냥 고민 없이 부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MAY는 중력이 합력이죠. 중력만 작용합니다. 어느 방향이에요? 아랫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위쪽을 좀 플러스로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가 돼서 요 y축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럼 일단 가속도가 있긴 한데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일정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딱 y축 방향, 직선 방향의 운동을 다루고 있죠.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이면서 직선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와 위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구하는 방법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속도 구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위치를 구하는 거지만 그걸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결과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 방향의 속도는요,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입니다. 요거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이때 v0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입니다. 따라서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게 이제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t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a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의 t 이렇게 적으면 이제 y축 방향의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의 이해의 출발은 가속도를 구하는 거였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부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부터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속도와 위치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위치는 y라고 적으면 되겠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럼 v0가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니까 v0 사인 세타죠. v0t 플러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g죠. 그리고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꺼졌다. 제가 끌게요. 꺼진 거 맞나? 방향이 느리구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을 다 알게 된 셈이에요. 이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 알잖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x축 방향 속도, y축 방향 속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속도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 방향은 요 x축 방향 속도의 방향과 y축 방향 속도의 방향의 비율로 이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x축 좌표, y축 좌표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의 변화와 관련된 운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대입하면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느 빠르기인지를 모든 걸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 식을 통해서 이 운동의 몇 가지 특성들을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우선 궤적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이제 관계식으로부터 이 물체의 운동 궤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요 t를 소거를 합니다. t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t는 없어지고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 t 있죠, 요 t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t는 v0 코사인 세타 분의 x가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시간 소거하는 거하고 좀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 t에 대해서 요 두 식 중에서 요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요 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 t를 tt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tt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시간은 소거가 되고요. y와 x 사이에 이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제가 굳이 안 할게요. 그냥 수학적인 과정이니까 결과만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y는 탄젠트 세타 x 사실 좀 보이죠? 어떻게 되는지 대충 넣어보면은 여기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를 여기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v0가 소거되죠.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은. 그리고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볼까요? 두 번째 항을 보면 일단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뺄게요. 마이너스를 빼고 v0 코사인 세타분의 x가 t에 들어가니까 분모에는 여기 앞에 붙는 게 2v0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분의 g 한 다음에 x 제곱이 이렇게 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자, 그러면 보면요, 초기 조건은 전부 다 상수입니다. 한번 공이 던져지고 나면 그거와 관련된 값은 안 변하죠. 과거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세타는 이 발사된 각도인데요. 상수니까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여기도 보면 g는 상수죠.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수입니다. 예, 지표면 근처면 상수죠. 되게 멀리 쏘면 상수가 아닌데요. 예, 예, 상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 상수고요. 예, 잘 가네. 초기 속도 상수고요. 발사된 각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상수죠. 따라서 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되겠고 음수죠. 이 경우는 a가 그리고 이거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포물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x 제곱 앞에 상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이야. 잘 듣고 있네. 위로 볼록한 실제로 위로 볼록하죠 지금. 요거 자체가 그 운동 궤적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보세요. x에 대한 y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방금 본. 그러니까 요 궤적에 대한 식이 방금 그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런 것들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구해 볼 텐데요. 우선 포물선 운동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요 R이라고 적혀 있는 요 값이에요. 요걸 이제 수평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왔을 때까지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제 군대를 가겠죠. 군대를 가면 포병에 배치를 되면 보통 공대나 이런 출신 애들은 이제 포병에서 요거 계산하는 계산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탄 같은 경우에는 포를 이렇게 쏘면은 속도는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그 화학량이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발사 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 V제로는 똑같죠. 근데 발사각을 달리하면서 요 수평 도달 거리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도 그 병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포병이 좀 잘 했던 게 옛날 6.25 전쟁 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북한군이 기습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남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강원도 쪽에 어떠한 포병이 평소에 훈련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적중률이 엄청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연을 시켜가지고 그 서울에서 합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강원도 쪽에서 내려온 북한군이 합류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한강대교 폭파하고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그 유엔군이 도와줄 때까지의 그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전쟁을 분석해 보면 그 강원도에 있던 그 포병이 아니었다면은 이미 부산까지 다 점령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엔군이 오기 전에. 그래서 전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평 도달거리 이거를 우리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대신에 공기 저항이 없는 단순한 상태로 구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또 특정적인 이게 수평 도달거리는요. 근데 일단 구하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좀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됩니다. 그냥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하면 돼요. 시간 하면 되는데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X축 방향으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뭐로 구해야 되냐면 Y축 방향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Y축 방향을 보면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근데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연직 방향으로 놓고 보면 요 H를 안다고 하면 요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고요. H가 모른다라고 해도 구할 수 있는 게 초기 속도가 V0 사인 섹타인데 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죠. Y축 방향 속도는. 그래서 Y축 방향의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하니까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2배 해주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일단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기 방법을 따라하고 했습니다.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t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거는 어떤 걸 이용해서 풀 거냐면 이 순간에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시간을 구할 겁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그 순간에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걸 통해서 구해 볼 거예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되죠. y축 방향의 운동으로 이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y축 방향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속도에 대한 식은 나중 속도는 0이죠. 0이고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고요. 이거 여기 바로 쓸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gt. 근데 이때 t는 th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th가 구해지죠. th는 g분의 v0 사인 세타입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포탄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은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포탄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발사각이 높을수록 세타가 클수록 채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니까. 느낌하고 맞죠? 이게 높이 쏘면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올라가는데. 자, 그럼 수평 도달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수평 도달 거리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 건데, 일단은 구하는 방법 자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R은 수평 도달 거리는 이거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V0 코사인 세타가 x축 방의 초기 속도죠. 그럼 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은 교과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냥 수평 방향으로 r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tr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교과서는 그냥 바로 ETH를 곱합니다. ETH를.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평 방향의 일정한 속도고 tr은 r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th의 2배입니다. 이 tr은. 그래서 th의 2배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머지 방법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이 수평 도달을 하면요. 다시 y축 방향으로는 다시 되돌아온 상태잖아요. 원래 위치대로. 그러면 y축 방향의 속도가 연직방 위쪽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 보면 위쪽으로 v0 사인 세타였다면 다시 돌아오면은 아래쪽으로 v0 사인 세타였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되돌아왔을 때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 정보로부터 요 tr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위치 정보로부터 tr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은 y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tr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tr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위쪽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속도가 식이 더 간단하잖아. v는 v0 플러스 at. 위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간의 제곱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된다는 걸 그냥 보여줄게요. 그럼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v는 v0 플러스 at 쓰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는 이게 나중 속도죠. 그럼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고요. 플러스 8인데 그냥 바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g죠. a는. 그리고 t r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v는 v0 플러스 8 한 겁니다. 이때 v는 수평으로 도달했을 때, 다시 땅으로 도달했을 때 y축 방향 속도입니다. 지금 y축 방향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써놓고 한번 같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Y축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또 위치에 대한 정보, 최종 위치가 다시 0이라는 정보로 써보면은 0은 S는 V0t, V0가 V0 사인 세타죠. T는 이 경우에 TR이고요.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 T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두 식 모두 T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TR을 구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곱해주면 수평 도달거려야 되니까 TR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동일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앞서 구한 TH Y축 방향으로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에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제 뭐 다 했습니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집어넣으면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다 썼습니까? 틀린 부분 없죠? 저는 잘 틀립니다. 눈을 부릅뜨고 가야 돼요. 이게 대칭적이니까 최고점, 처음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하고 최고점에서 다시 바닥으로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가 이 수평으로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정보 혹은 위치에 대한 정보로부터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대칭을 이용해서 그 Y축 방향으로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서 그거의 2배를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요 TH의 2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적어보면 최종 결과를 적기 전에 제가 바로 집어넣은 상태를 여기 왼쪽에다가 적어볼게요.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2V0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누기 G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ETH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V0 제곱이 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나누기 G 이렇게 되죠. 앞에 2가 붙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여러분이 아직 그 사인 그 합차공 치는 거 안 배웠다면서요?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배웠다면서. 예. 2학년 때 배웠나? 이미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럼 사인 2세타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배웁니까? 네,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여기 이제 이게 그게 쓰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죠. 이게 사인 2세타입니다. 그래서 식의 수평 도달 거리가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어차피 지구에서 포탄 쏘면은 변하는 게 없어요. G는 포탄의 발사 속도가 빠르면 멀리 가겠죠. 예, 발사 속도가 빠르면 멀리 갑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죠. 요거는 0에서 1 값을 가지죠. 사이 값을. 0에서 1까지 사이 값을 가지니까 1일 때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일 때는 요 앞에 안에 있는 게 90도일 때죠. 90도. 그러면 세타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됩니까? 예, 세타가 45도일 때. 이론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다면 세타가 45도일 때 R이 최대가 됩니다. 수평 도달 거리가.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기 저항 때문에 45도보다는 좀 작은 각도로 쏴야지 멀리 간다고요. 멀리. 이론적으로는 45도일 때가 가장 멀리 가게 됩니다.
달에 가면은 또 멀리 갈 수 있겠죠. 달은 이 G값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때 더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고점 높이 H를 구하는 방법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시간 TH 구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집어넣으면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H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원래 뒤에 부분에 소개되어 있지만 어차피 포물선 운동할 때 엎쳐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요거는 이제 푸는 아이디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여기 적을게요. 요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제가 그냥 E라고 표기할게요. 역학 단원에서 E라고 표기한 건 그냥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장 아닙니다. 나중에 전자기장에서는 전기장인데 제가 그냥 약어로 이걸 에너지라고 E를 쓸게요.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도 X축 방향의 에너지, Y축 방향의 에너지를 분해해서 Y축 방향의 에너지만 봐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처음에는 그냥 다 써볼게요. X축 방향의 에너지, Y축 방향의 에너지 통틀어가지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식을 쓸 건데 그 결과 X축 방향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그냥 써볼게요. 쓰는데 조금 변형해서 쓸 겁니다. 일단 그 원래 처음 위치를 높이 0으로 잡을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에는 0이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근데 그거를 좀 편의상 분해해서 써볼게요.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2분의 1 m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 요게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에 2분의 1 m v0의 제곱이 되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2분의 1 m v0 제곱으로 묶으면 결국에 2분의 1 m v0 제곱이 됩니다. 이게 0초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처음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겠죠. 지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mgH만큼 있죠. 라지 H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0이 아니죠. Y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지만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2분의 1 m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X축 방향의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식을 분석해 보면 요 녀석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2분의 1 m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날아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식 세울 때 그냥 Y축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만 적어도 돼요. Y축 방향의 속도가 들어있는 운동 에너지는 Y축 방향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H를 구하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TH를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편하거든요. 식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높이를 구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게 더 편리하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거를 빨리 하고 문제까지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관련된 교과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